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약의 천호산입니다. 천호산 맹약 고급반 이번 시간에는 제53강 종합격의 그 6번째 종합격의 참고할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격의 참고할 점, 그렇습니다. 이 종합격은 여러분 합격, 줄여서 합격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합격에는 5가지의 오행으로 변하는 청간합으로 인해 가지고 5가지 목화 토금수로 변하는 그러한 격이 있죠. 그래서 각기합화 토, 을경합화 금, 병신합화 수, 정념합화 목, 무게합화 화, 이렇게 5가지의 격으로 변하는 그러한 사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화 혹은 합격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이 합격이 상당히 여러분요, 이것이 애매한 신약사주의 신강으로 신약사주에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러한 억강부약의 법칙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종으로 봐야 될 것인지 상당히 헷갈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주를 본질을 벗어나서 다르게 보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번째 종합격의 참고할 점입니다. 먼저 화신유여와 화신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신유여와 화신부족. 그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상 5종의 합격, 5가지의 합격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화신의 오행이 사주 속에 많을 때가 있습니다. 화신 합격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격이 정해졌습니다만은 사주 속에 그 화신의 오행이 많을 때가 있는가 하면 혹은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 속에 많을 때는 이것을 화신유여 이렇게 부릅니다. 합을 해가지고 변한 오행이니까 그것은 화신이 되죠. 화신이 유여하다, 여분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화신유여 이렇게 부르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화신이 합격으로 변하기는 했는데 화신이 사주 속에서 부족할 때는 이것을 화신부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화신부족. 그래서 화신유여는 화신을 설기하는 운이 좋고, 설기하는 운이 길합니다. 반면에 화신이 부족한 화신부족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화신을 생조하는 그런 운이 좋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렬하게 되면은 변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기합화 토격으로 변했다. 어떻게 봤든 나는 그렇게 봤다. 그러면 합화 토로 변한 토의 격으로 변했는데 이것이 사주의 토가 전체적으로 꽉 차가지고 화신이 딱 유여한 여분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을 때는 설계하는 금의 운동이 좋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신이 넉넉하지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화신을 변한 노행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화신부족, 화신부족일 경우에는 생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조하는 운이 좋은 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가령 합기, 합화, 토격이 사주 전체가 토로 되어 토기가 과다한 경우에는 이것을 화신유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왕한 토를 설계하는 금운이 기라고 앞서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금운이 설계하는 토의 기운을 설계하는 금운이 기라고, 반대로 토가 부족하여 화신 부족일 경우에는
생조하는 운이 이로운 것으로 화신인 토운이나 토를 생하는 화운이 길하다. 그리고 토기와 상극되는 수목운은 불기라며 대흉을 예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합격이 있어가지고 그 화신이 충격을 받지 않고 해당 월이 되거나 또는 생조되어서 생왕을 받으면 이것을 여러분 진화 이렇게 부릅니다. 진화라고 하는데 이에 반해서 그 화신과 충격되는 간지가 있으면 이것을 가리켜서 가합격 그렇게 부른다. 자, 정리합니다. 합을 해가지고 변한 노행이 해당 월이 되고 그 변한 노행에 해당 월 이것은 만약에 을경합이 있으면은 그것이 막바로 신유월이 되게 되면은 을경합에 상당히 힘이 있는 그러한 월이죠. 그래서 그 달이 되면서 화신이 유예하게 되면은 이것은 진화다 이렇게 물었는데 혹은 그 화신을 충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나 충격을 해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깨지는 경우라면은 이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세하게 화하는 경우에는 충격을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합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가합격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가합격. 자, 거짓으로 하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합격에도 진합격과 마찬가지로 화신유예인 경우에는 이 과합격에도 진합격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이 화신이 변한 노행이 여부지만 있으면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역시 설기하는 운이 좋고 화신 부족인 경우에는 생조하는 운이 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합격에 화신을 극하는 자를 화신지 병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병을 제거하는 운을 만나야 대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화신이 왕하면은 설기하는 것이 좋고 화신이 부족하면은 생조해야 기라므로 왕할 때는 설기하는 자로 용신을 삼고 부족할 때는 생조하는 자로 용신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주가 조하였을 때는 사주가 너무 수분이 없고 말랐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냉한으로 금수로 조화를 이루고 한냉할 때는 너무 금수가 많아가지고 너무 이것이 이제 찰 때는 온한으로 조화를 해서 기를 잘 유통시키면 무기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다른 객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신유예와 화신부족 그 여섯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가합격에 해당하는 사주가 특히 많으므로 만약 가합격을 일반 내객 원칙에 의해서 신약사주로 보고 인성이 있다고 해서 신약 용인으로 용신을 잡아서 비급운이나 인성운을 길하다고 보면 이것은 여러분 운명 판단에 큰 이 차질을 가져오게 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는 신에 큰 지장이 없는 한 합격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세심하게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이 가합격에 대해서 보는 법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타 잡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